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자, 유명했던 코인 끝이 났습니다. 유명했던 코인. 그동안에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은 많은 분들한테 아마 관심을 좀 사지 않았을까. 뭐, 제2의 뭐가 된다, 제3의 무슨 코인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됐고, 비트코인 1% 희망. 이거 뭐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얘기해보고, 아직 안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제 비트를 좀 보면 밀리긴 했거든요. 그죠? 장중에 밀렸는데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자리를 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하락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 하락이라는 거는 정말 깨져 내려가는 하락이지, 그냥 장중에 1% 빠지고 2% 빠지는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봤었던 유명했던 코인 끝이 났다. 뭐였냐?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야, 오늘 아침 종가로 아직 종가는 안 됐어요. 시간은 좀 남았는데 3.4%, 장중에 4%가 넘어갔거든요. 오늘이 최종적으로 깨지는 날이에요. 이 분봉상 보게 되면 솔라나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28만 원짜리였습니다. 여기. 여기는 지켜줬어야 돼. 왜? 솔라나한테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지금 거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횡보하는 동안에 만들어주는 흐름이 있는데 그 자리 값이 28만 원 자리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키포인트 자리예요. 솔라나한테. 근데 이게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럼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미 물량이 나타나면서 어제부터 시작이 좀 되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간당간당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28만 원 왔다가 다시 반등 나와주고 또 28만 원 오면 반등 나와서 아직은 뭐 좀 괜찮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는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이제 무너짐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정말 강시세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이 돼버렸었는데 이제는 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끝났다고 해서 솔라나가 뭐 완전 끝, 앞으로는 영원히 못 사, 이게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상승은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8만 원짜리가 계속 이제 포인트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 위에 벽도 뚫지 못했고 28만 원 맞았을 때 맞고 밀렸고 또 28만 원 근처만 오면 맞고 밀리고 이번에 뚫어줬어요. 이번에. 근데 어떻게? 상승 29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도장이 확 찍혔다라고 보셔야 돼요. 팩트가 찍혔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뭐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구조에서 어, 조정이 좀 필요한 코인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되고 조정 또는 하락이 반드시 와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솔라나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 1% 희망이 있다 그랬죠. 이거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반등입니다. 반등. 오늘 반등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 뭐 반등 나온다 그래서 다시 뭐 시장이 살아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좀 끌만한 단기적인 말 그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금 밀리는 거와는 좀 다르게 반등을 오늘 줘야 돼요. 반드시. 어제 이제 중심선이 깨지지 않았거든요. 다행인 거죠.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좀 주면 다시 한 1억, 뭐 많게는 400에서 50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공간은 열려 있는데 사실 4월 한 달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하고 상승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4월 한 달이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3월부터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관망을 계속 하고 있다면 관망을 계속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맡겨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 갈 거니까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요거는 이제 옵션 사항. 이렇게 공간은 열려 있다. 그래서 살려둘 거면 오늘 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거는 이제 단기 흐름은 아닌데, 4월, 한 달 동안 있죠. 한 달 동안, 많이 움직이지 말아라. 요건 이제 사실상 예상이에요, 예상. 무슨 얘기냐면, 어, 큰 반동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월봉을 좀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냥 요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 도치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냥 끝나더라도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그냥 납작한 망치 아니면 또는 납작한 영망치. 굉장히 작은 거 있죠. 막 이렇게 큰 거 말고 이렇게 큰 거 말고 이런 거 위험한 건데 이렇게 작은 거 또는 십자 도치 또는 이렇게 약간 모양이 약간 두꺼운 듯한 이런 십자 도치 캔들도 괜찮거든요.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나면 4월 한 달 동안에 희망이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끝났을 때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자도치 약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영망치, 망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요렇게만 좀 끝나줘야 된다. 자, 설령 시장이 장중에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가 밑꼬리를 확 들고 올려줬어요. 요렇게. 요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런 거는 괜찮은데 이 이외의 캔들 완전히 이제 뭐 몸통형이다. 아니면 몸집이 좀 커졌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예상을 할 수 없고 그냥 기대. 4월 말에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냥 기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끝났을 때는 5월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번 달 한 달에 대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 내내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생긴 그냥 캔들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도. 근데 이게 어떻게 4월 말까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캔들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봉상에서 비트코인은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3주차 들어갔을 때 보면 조금 더 말일까지 유지해 줄지 아니면 진짜 그 망가뜨려 놓을지가 체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왔습니다. 어제 밀렸던 하락은 하락이 아니다. 분봉으로 가서 보면은요, 얘도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물량이 좀 나왔죠. 매도 물량이. 근데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은 급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봉상에서 급락이에요. 분봉상에서 급락으로 인한 반등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는 롱하고 숏 포지션이 있잖아요. 롱은 상승 쪽이고 숏은 하락 쪽인데 하락 쪽에 대한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지. 어, 롱에 대한 그래서 현물 시장에도 마찬가지. 현물은 전체적으로 롱 쪽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급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밀렸다고 해서 다시 이제 이만큼 올라왔다. 이래서 뭔가 살아났다. 아니면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밀린 이후 약간의 물량이 나가진 이후에 단기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위치에서 그러면 9시 이후가 중요해질 텐데 9시 이후 됐을 때 오늘 오전장 또는 오후장에 시장이 좀 괜찮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눌릴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전이냐 오후냐라고 따지고 간다면 오후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오후에서 한 저녁 정도에. 예,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 아마 비트코인이 재차 하락이 된다든지 또는 어쨌든 뭐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 또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다시 재차 붕괴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니었다. 왜냐면 중간에 조정받았을 때 이때 있죠. 이때보다도 약한 조정이었거든요. 거의 뭐라 그럴까 타격이 없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테 보면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 많이 못 가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 평소 같으면은 0.8% 빠지고 있으면 대부분 빨간불들이 못해도 10개 이상 그리고 막 올라가준 애들이 3% 이상 되는 코인들이 쫙 늘어나줘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더리움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더 형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상승에 대한 상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빠지고 있는 게 보면은 뭐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뭐 8%, 7%, 6%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영향이 비트코인 빠져서 저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더리움 때문에 저렇게 빠지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비트코인이 한 방 더 탕 하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시장이
정말 크게 깨지거나 단기적으로 아무리 빠졌다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타격은 조금 체감이 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에서 이제 보는 거는 자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요렇게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강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요렇게 봤을 때 요 비트 쪽이니까 비트는 이제 시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 알트 쪽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등이 나와도 알트코인들이 강세가 나와도 크지 않을 거다라는 요런 부분들이 좀 매칭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제한을 좀 두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 이번은 아닌데 이제 3월 말 정도에 블랙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다가 금리, ETF 이쪽에 거의 관심사인데 사실 블랙록에서 얘기하는 일부 중에도 다 매우 긍정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긍정과 부정 둘 다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시장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좋은 내용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매수세, 자산이 살 자금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무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적인 내용을 참고를 하되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비나 어떤 참고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